안녕하세요. ADHD 진단 6년차 수아입니다. 제가 ADHD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 ADHD 분들께서 다른 ADHD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특별한 직업을 갖고 계신 로라쌤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로라입니다. 저는 ADHD 진단 받은 지 이제 3년 차이고요. ADHD랑 우울증 그리고 공황이랑 폭식증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성취감을 많이 느꼈고요. 집중력이랑 스트레스 관리 부분에서도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수아님이랑 이렇게 또 긴밀하게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ADHD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요. 로라쌤은 지금 아로마 스튜디오도 운영하시면서 정말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동안 진단을 받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황장애 그리고 폭식증을 이유로 병원을 좀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는 지인분이 ADHD 진단을 이제 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검사들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이유가 제 그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설마 나도 그럼 ADHD인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을 가서 저도 이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도형 우리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그 캣 검사. 그거를 이제 받았는데 저는 그걸 잘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제가 점수가 높을 줄 좀 알았는데 엄청 높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어느 순간 졸리고 어느 순간 이 도형을 클릭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쎄하다 해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ADHD가 맞았구나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메디킨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좀 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진단을 받고 지금 3년이 되셨는데 네. 3년 동안은 어떻게 보내시고 지금 잘 살 수 있게 된 방법 아니면 노하우, 과정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메디킨에 복용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메디킨에도 순차적으로 증량을 병원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ADHD 분들이 대다수로 좀 많이 느끼신다고는 하는데 눈앞이 뿌옇고 무거운 그 느낌이 약을 먹자마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원래 이렇게 눈앞이 막냐 물어봤는데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저만 이 무거운 눈꺼풀의 느낌이 ADHD였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필라테스 센터도 운영하고 아로마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살고 있었는데 약을 계속 증량을 하니까 커피를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커피를 일단 못 먹고 커피를 안 마심에도 불구하고 심장박동이 너무너무 뛰어가지고 막 입도 건조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의 일이겠지만 저는 이제 나중에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선생님이랑 계속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뭐 생활 습관을 능동적으로 개선을 하고 상담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한번 단약을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단약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제 집중력이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집중이 빨리빨리 깨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공부했었던 아로마들을 좀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단약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약한 지 지금 이게 2년 차 됐어요. 저도 시간관리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관리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산성이나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방법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더 재밌어서 잘하게 되었거든요. 네. 로라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면서 그게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점점 나아지니까 더 재밌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ADHD들은 뭔가 배움이나 일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시간 관리하면서 내가 효과를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어떤 아로마 향이 도움이 되셨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ADHD지만 저희 제자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시는 이제 고객들도 ADHD를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도움됐던 거를 추천을 해드리기도 했었고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좀 잘 맞게끔 되어 있는 오일들을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트러스 오일 중에 만다린이라고 우리가 귤이 있어요. 미국산 귤이 있는데 그 귤 껍질에서 나오는 그 만다린 오일이 집중력을 좀 높여주고 그 잡생각을 좀 없애주는 데 도움을 많이 드렸었던 오일 중에 하나고요.
캐모마일 중에서 뭐 캐모마일 점원, 캐모마일 로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캐모마일 점원을 쓰면 깔려요. 우울해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쓰면 되고, 저는 캐모마일 너무 로먼을 다운된다. 너무 다운돼요. 그래서 캐모마일 로먼을 썼더니 기분도 되게 상쾌해지고 향으로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요거를 그냥 오일만 좋아요가 아니고, 오일이 향이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향수도 향이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로마 테라피인데, 얘네를 피부에다가 희석한 오일을 도포하는 로론이나 뭐 바디 오일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네일러라고 해가지고, 우리 야돔 스틱 혹시 아세요? 네, 태국 가서 사는 거. 그 야돔 스틱 맞으면 코가 뻥 뚫리잖아요. 그것처럼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이네일러를 만들어서 향을 맡는 그런 방식으로 집중력을 좀 높였던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집중력이 높아진다라는 게 그냥 뭐 대체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후각이라는 그 감각이 뇌에 있어서 되게 빠른 감각이에요. 그래서 향을 맡았을 때 0.2초 만에 뇌가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도파민 수용체를 이렇게 잘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뇌를 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저번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아트북 만들 때 그때는 ADHD들이 2시간 동안 너무 집중을 잘하던데 ADHD들이 왜 집중이 잘하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걸까? 그게 ADHD들이 보통 주의 집중력 결핍 장애라고 하니까 집중을 아예 못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편향이라고 해서 자기가 재밌는 거, 흥미있는 거에만 집중을 잘해서, 그래서 로라쌤도 지금 아로마에 흥미 가지시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것처럼 흥미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몰입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약간 조금 그럼 하나 빠지면은 막 6시간, 7시간으로 확 할 수 있는? 하루 종일 할 하루 수 종일. 있는. 밥도 안 나도 먹고. 그런데? 그럼 나도 혹시 AD 아니야? 그게 이제 ADHD라는 게 어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어서 범위가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특성이 있는데, 심하냐 적으냐 그것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드냐 안 힘드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검사를 받았을 적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의력 결핍이냐 아니면 과잉 행동이냐 충동성이냐 이런 것들을 보통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주의력의 어텐션의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에 관심을 너무 빨리 뺏긴대요. 그런 케이스였었던 거고, 그거랑 이제 충동성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하고 싶어. 그럼 막 미친 듯이 해. 이런 것들이 맞아. 저의 케이스였었던 거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흥미 있는 건 미친 듯이 또 재밌게 한다. 그러면 약간 그런 가능성이 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ADHD 직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ADHD를 뭐 다 못하냐 물어보시는데, 퇴사를 반복하는 분도 많고, 결국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회사 일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막 계속 퇴사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퇴사할 수 없으니까 그 회사 일 안에서도 나름대로 재미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회사 다닐 때 어떻게든 재미없어도 그냥 재밌게 하려고 재밌는 요소를 찾고, 찾는 거지. 또 그게 일이 아니어도 회사 가서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고 맞아. 관계를 잘 형성해가지고 점심시간마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었어. 새로운 데를 가자면서. 새로운 맛집 찾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모임 만들어가지고 떡볶이 모임. 맞아.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점심에 맛있는 떡볶이 먹을 생각에 신나는 거지. 일을 하는 거지. 도파민이 또.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도파민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꼭 일이 아니어도 회사에서 뭔가 재밌는 요소를 찾아라. 거기서 뭔가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나 상사랑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말하면서 또 ADHD가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좀 말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 로론을 써보긴 했는데 약간 스트레스에 되게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집중력에다가는 내가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스트레스 이제 받을 때마다 이거를 막 발라주거든. 약간 그 무슨 금단 증상 일어나는 사람 마냥. 그러고 나면 되게 순식간에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과학적인. 그렇죠. 과학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로론을 발랐다고 했잖아요. 바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부에는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그 모세혈관 안으로 얘가 이제 오일 성분이잖아요. 이 오일 성분이 지질이라고 하는 이 세포막을 따라서 들어가요. 그래서 온몸 순환을 하게 되고, 이 순환에서 20분 내지 90분 정도가 지나면
오일 발랐던 게 내 전신에 혈액을 타고 내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도 이런 심장박동 뛰는데 하면 박동 뛰는데도 더 좋죠.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추천드리는 게 목 양옆에 있죠. 경동맥 있는데 또는 이렇게 손목에 있는 동맥 있는데 이렇게 데 하고 어, 비비지 말고 비벼도 괜찮고 그냥 널리 퍼뜨려도 괜찮고 그냥 저도 흡수돼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잠 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목 앞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요. 그리고 바르고 있으면 향이 나서 마음이 편해져도 있는데 얘가 몸 안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흡수가 되니까 잠을 훨씬 빨리 자게 되죠. 향 어때? 근데 이 향은 맞춤으로 한 거라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떤 분은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싫지는 않아. 이걸 싫어할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저희는 그냥 근데 썼어?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데 뭔가 확실히 약간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지금 약간 있어. 그럼 더 해봐야겠지만 살짝 여기다 바르는 게 더 효과죠. 그쪽에 되게 효과 좋아요. 그래서 브레인 포그 있을 적에 좀 바르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강화에 되게 좋다.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향이 좀 달라지는데 우리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은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 오잖아요. 그날에 따라서 향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 유칼립투스라고 아세요? 네네. 유칼립투스 향이 생리 직전에 한 1, 2일 정도 남았을 때 딱 맡으면 짠내가 그렇게 나요. 근데 생리 끝나고 나면 되게 상쾌해요. 그리고 요 비슷한 게 또 이제 제라늄이라고 하는 꽃에서 추출하는 그 향이 있는데 걔는 생리가 다가오면 피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 냄새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뇌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 냄새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럼 그 르라보 향수에서도 막 쇠 냄새 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약간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똑같이 상따를 써도 어떤 사람은 이 상따를 되게 좋은데 맞아, 어떤 사람은 메스꺼워 막 토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 맞아. 그래서 그게 향 차이가 사람마다 개인차가 뚜렷하다. 아까 어떤 아로마 했을 때 기분이 오히려 더 다운됐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찾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새 AI가 직업 대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로마 테라피는 사실 직업 대체를 할 때 추천 큐레이션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필요한 직업이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별로 다 다르니까 그때 맞춰서 봐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향의 느낌이나 그 향취를 가지고도 이 사람 컨디션을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 ADHD들에 대한 그런 SNS에도 되게 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식이 되게 뭔가 생활하는데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AD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ADHD들은 다 능력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정말 실생활에서 어려운 게 맞는가? 힘든 일이 맞는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ADHD가 아까 말했듯이 잘 맞는 일을 찾고 잘 관리를 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또 잘한다고 해서 속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해서 청소나 정리정돈 못해서 힘들어지기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정리정돈 스킬이나 자기관리, 시간관리 이런 스킬만 잘 익히면 잘 누구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대표님께서 저한테 자기 주변에 ADHD들은 다 너무 똑똑한 것 같다, 다 천재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ADHD 중에 정말 자기 일을 잘 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대부분 일 중독에 걸린 분들이거든요. 애디들이 중독에 잘 빠지는데 이 중독을 일 중독으로 워커홀릭으로 가면 굉장히 일적으로 파워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집이 쓰레기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관리, 자기 통제력, 정리정돈 이런 스킬들을 잘 익히면은 일에서도 자기 내적으로도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DHD라고 안 좋은 점도 분명히 많고 힘든 점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은 극복해내고 잘하는 거를 강조해서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라쌤은 내가 ADHD여서 좋았던 점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려웠던 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AD여서 좋은 점은 남들보다 집중력을 발휘할 때 다양한 것들에서 요소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능력치가 좀 더 올라간다?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이런 에디적인 특성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제자님들이 있으면 왜 저기까지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답답한 거야. 나는 분명히 다 끝냈는데 왜 안 끝나지? 이러면서 되게 답답했었는데 아 이게 그냥 에디의 특성이었구나 라고 느꼈었고 덕분에 몰입할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 건 좀 잘 몰입하는데 문제는 흥미가 떨어지면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맞아요. 그거를 이제 잘 사용하는 게 좀 어려웠었다. 흥미 관리. 흥미 관리, 동기부여 이게 동기부여.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듣다가 생각난 거는 또 어떤 ADHD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ADHD들이 리더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ADHD들은 답답하니까 자기가 내가 할 가장 거야. 먼저, 내가 하고 다 하고 맞아요. 답답해서 먼저 빨리 가서 하다 보니까 리더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맞아요. 답답하면 내가 우물파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ADHD인 분들이 얼굴 드러내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래도 ADHD 잘 극복하고 잘 살고 계셔서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화면 뒤에 백에서 보이는 것처럼 운동기구가 있고 건너편에 이제 화면에서 안 보이는 곳에 저희 아로마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공간 자체가 제가 흥미로운 것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큐레이션해서 놨다 보니까 좀 멀티 공간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고객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그것도 ADHD 특성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그 거. 컨셉 하나를 되게 다 예쁘게 많아요.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 온 곳곳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이런 게 특성이고요. 저처럼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 컨디션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 언제든지 오시면 또 환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뭐 저희 ADHD 그 커뮤니티 오프라인 모임 네, 그런 네. 것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9월달에 오프라인 모임 여기서 네.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좋아요. 네, 그럼 9월달 오프라인 모임은 여기 이로우라 이로우라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댓글에 이로우라 쌤 스튜디오 주소 남겨드리고 저희 에디부문 온더 사이트 주소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오프라인 모임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